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이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그 후속 기사를 또 보고 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서 또 충격을 받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파킨슨 병에 걸렸던 걸리신 아버지,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한 2주 정도 입원을 이제 하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계속 이제 편찮으셔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그 항문에서 기저귀를 발견했다는 그 항문 안에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 기저귀가 무려 4개나 들어있었다는, 조각이 또 더 나왔다고. 조각이 더 나와서 4조각이나 들어있었다라는 그런 후속 기사를 봤어요.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인권 침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얼마나 힘드실지는 이제 간병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드실지는 알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고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애들 가끔 있다고 하는데 항문이 덜 다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50번 넘게 기저귀를 갈아야 기저귀를 되고. 갈아야 네. 되는 것도 천기저귀를 썼거든요, 제가. 네. 어르신들은 몸이 또 무거우시고 그렇죠. 크시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인권도 지킨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쉬운 일은 아니겠죠. 쉬운 일은 아닐 건데요. 근데 이제 또 그것과 유사한 또 다른 한 그쵸. 사건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한 건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많이 있겠죠. 뉴스에 나오는 건 정말 빈산의 일각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환자분의 이제 성기를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쌓아 매어 놓은 그런 상태로 이제 지냈다라는 가장 거. 슬펐던 게 그 환자분이 인지 기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평소에 이제 병원에 가시기 전에도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 또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데, 그런 이제 환자분이 인지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이제 나이가 더 드시고 또 집에서 더 이상 간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는 요양병원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사실 인격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저도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실 기저귀를 권했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왜냐면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게 힘드시기 때문에 기저귀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거부하셨다가 이제 실수를 몇 차례 하시고 정말 힘들게 제가 딸이 도와드리는 것이 더 힘드셨을 수도 있지만 그쵸. 정말 이를 악물고 간병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다시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저는 사실 이게 노인 인권이 완전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우리가 인권이 너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뭐 지나치게 이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우리가 이제 너무 좀 힘든데, 전에 이제 지난주에 나갔어요. 아동 인권에 대해서 찍었는데 아동 인권 너무 지금 과잉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노인 인권 기본법을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진짜. 여론에서 왜 이런 것들을 다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가정 내 노인 학대도 굉장히 심각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때리거나 폭력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부모님이 자녀를 자꾸 고소를 취하해 준다거나 그렇죠. 자꾸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지경인데 네.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강제 효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제 청년들 중에나 아니면 중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프신 부모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을 간호하느라고, 가정에서 간호하느라고 정말 인생의 발목이 붙들리고 그것만 감당하기에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강제 효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조하고 이런 목소리들도 있어요. 많죠.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 요양원의 부모님 진짜 제대로 모시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보험이 또 안 되죠. 아이들 키우면서 보시면은 엄마가 육아가 힘들어서 어린이집 보낸 건 요새 이제 시스템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노인을 모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시스템화 되는 것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등급을 그렇죠. 받으셔도 시간 단위로 요양보호사가 네. 나오시는데 사실 24시간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상태이신데 분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재원은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이분들은 어려움을 어디 가서 호소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가 겪을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을 돌본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내가 돌보는 게 힘들어서 그 간병인을 쓸 때는 또 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수입의 대부분을 간병비로 네, 이제 맞아요.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치료비하고는 별도잖아요. 근데 이게 또 최저시급 이런 것 때문에 간병비도 굉장히 이제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네. 나중에는 점점 노인의 노후가 돈을 얼마나 벌어놨는지 자녀들의 도움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럴 뭐 것 같아요. 유치원 천차만별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미 좀 좋은 복지 시설이 잘 갖춰진 노인 요양 시설은 굉장히 가격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쓸쓸하게 또 노년을 맞고 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점이 네, 그렇죠. 맞죠. 이미 왔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일본이 한참 때 고령화되는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노령 사회에 대한 준비가 어떤 면에서는 안 되고 있다, 부족하다, 너무 지체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개인주의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젊은 분들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부모님 부양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댓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안락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안락사 허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안락사 해. 왜 안 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작년 겨울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기내에서 영화 보여주잖아요. 그 영화 일본 영화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안락사죠. 그 이제 물론 이제 가상 현실이에요. 그런 가정인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 노인에게 죽을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여기서 더 살지 아니면 여기서 생을 마감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그 노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인공 할머니가 이 노년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참여를 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맞이하는 노령사회, 고령사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지금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자꾸 뭔가 실용주의적인 관점 이런 쪽으로만 따지면 노인들에 대한 안락사 문제가 너무 쉽게 그냥 어떤 윤리적인 그런 고려 없이 너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사실 이 생명윤리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필요성이라는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윤리를 바라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기계 사회에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일할 사람들만 일시키는 것과 사실 다를 게 없는 거죠. 생명윤리라는 것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는 이제 이 태아가 되기 전 수정란 하나하나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인간의 존엄에 비추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그러니까 배아 하나하나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살아있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논의되고 있는 이런 모순점을 사실 노인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마침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구조라면 지금 빨리 이 사태들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맞이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리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저출산도 물론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국가가 존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미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이미 진입을 한 상태에서 이 노령화되는 인구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빨리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정말 요람부터 무덤까지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빨리빨리 이게 시급하게 정말 이런 공론의 장이 열려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 그냥 너무나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영화 6.2 사건 이런 걸 보고 뭐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낳아서 부모에게 버려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르다가 버려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때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댓글을 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댓글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버려지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자녀들한테 학대되는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반대의 댓글을 쓰거든요. 이 부모님 힘들게 낳아서 키워서 맞는 것보다 안 낳는 게 낫지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절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끝도 없이. 아까도 이 아동학대와 다르게 또 이 노인학대는 정말 이걸 정말 신고하고 이게 어려운 게 부모들은요. 자녀가 자녀한테 맞아도 그거를 알리기를 어려워하세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나로 인해서 어떤 범죄의 경력을 갖게 되는 거 부모들이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덮거든요. 참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요새 웰비잉이라는 얘기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웰다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생명이 처음에도 이게 처음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어떻게 이 존엄성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정말 우리 사회가 약간은 철학적인 맞아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우리 사회는 어떤 가치를 구현해내는 국가가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 면에서 볼 때 인간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볼 것인가, 존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존엄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하면 인간성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러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만과 편견은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진짜 남들과 다른 독특함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채널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같은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노인의 복지와 노인의 죽음과 노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급격히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전달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